네,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드디어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작년 7, 8월에 예정되었지만 1년이 미뤄진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개최되었죠.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됩니다.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코로나19를 무시한 개최, 후쿠시마 먹거리 문제, 골판지 침대, 숙소 품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지만 어쨌든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모빌리티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과 선언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1964년 개최되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도 일본은 기술 강국임을 증명합니다. 위성 생중계, 컬러TV 최초 송출, 모노레일, 고속철 등 도쿄와 주변 지역을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 핫스팟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포토피시니 카메라를 이용해 100분의 1초 단위로 스피드 측정도 최초로 가능하게 했고요. 장대 높이뛰기에 최초로 탄력성이 높은 알루미늄 장대를 사용하기도 했고,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커다란 기술 목표 중에 하나가 90%의 이동수단을 전기차를 사용을 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 안면인식, 로봇 지원, 몰입형 라이브 뷰잉,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와 메인 스폰서인 도요타는 엄청난 자금과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9년 도쿄모터쇼는 올림픽에 선보일 제품들을 공개하는 도요타의 대잔치였었고요. CES 2020에서도 일부 시스템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에 필요한 전체 여객 운송 및 물류를 위한 차량 3,700대 가운데 도요타는 수소차 미래를 포함한 500대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약 20대의 E-팔레트, 라스트 마일 이동을 위한 20대의 APM, Accessible People Mover 등 총 3,340대의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 등을 2017년 도쿄모터쇼, 2019년 도쿄모터쇼, CES 2020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차량은 바로 E-팔레트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올림픽 활용을 목표로 개발한 제품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 4입니다. 우버, 피자헛 등과 함께 다양한 물품 배송, 스태프들과 선수들의 이동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율주행 셔틀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지만 E-팔렛은 높이가 2.7m, 폭이 2m, 길이는 5.2m입니다. 실제로 보면 일반 버스보다 살짝 작은, 조금 커다란 셔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오퍼레이터 1명을 포함해서 4개의 휠체어와 7명이 서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20명이 탑승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금 올림픽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최대 10명을 탑승시킬 예정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15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속도는 과거 시속 19km였는데요. 현재는 속도를 시속 32km까지 높였고 안전을 위한 센서들도 최신 모델로 교체 장착되었습니다. 마이크로 팔럿도 있습니다. 통통 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품 배송을 위해 주문자 혹은 보내는 사람과 E-팔럿 사이에 라스트 마일 배송을 담당하는 딜리버리 로봇입니다. 화면의 사진들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2019 도쿄 모터쇼에는 E-팔럿 쇼를 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PM입니다. APM은 라스트 마일 용도의 차량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200대를 배치해서 경기장 방문객과 선수들, 스태프들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6인승 배터리 구동 전기차로 2열 시트를 접으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속도 시속 19.3km로 100km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올림픽에는 사용되지 못했지만 계획에는 컨셉 I라는 자동차도 사용 예정이었습니다. 2017년 CES, 2019년 도쿄모터쇼에 공개한 4륜구동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화려한 외관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성화 봉송과 마라톤 리드 차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17년 도쿄모터쇼에서는 컨셉 아이 워크, 컨셉 아이 라이드와 함께 소개되어서 도요타가 고민하는 미래 도시의 모빌리티 비전을 구체화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감성을 인식하고 선호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간의 편안함과 안전, 에이전트 기술로 운전자 감정을 예측해서 운전의 즐거운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능 등을
탑재한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성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동차와 운전자의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컨셉 I 모토는 나는 로봇이 아니라 친구다. I'm not a robot, I'm your friend입니다. 이미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자동차가 로봇으로 불리고 있으나 자연어 기반 상호작용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운전자의 감성을 파악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미래 자동차의 진화로 자동차는 더 이상 인간에게 조종받는 대상이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위한 파트너 관계라는 것이 도요타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빌리티 상입니다. 컨셉 I는 바로 이러한 미래 차량을 대표하는 모델이죠. 그 외에도 이번 올림픽에는 다양한 로봇들이 준비되었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가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로봇 THR-1, 거의 실시간으로 사람의 동작을 재생하는 휴머노이드 THR-3, 올림픽 마스코트 로봇인 미라이토와 소미티, 투포환을 회수하는 자율주행 로봇, 기타 안내 및 배송을 위한 로봇 등 도요타는 정말 다양한 로봇 시스템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림픽 개최 여부에 국내외에 논란이 있었고 도요타의 계획만큼 모빌리티 기술을 과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도쿄올림픽 관련 일본 내 TV 광고, 개막식에 경영진 참여 보류라는 처방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론 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광고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도요타의 비전, 올림픽 정신 등을 광고하고 모빌리티 지원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오토노머스 마스라는 선두 자리 굳히기를 노렸던 도요타는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소프트뱅크와 함께 오토노머스 실현을 위해 조인트벤처 모나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쉥을 리프트 자율주행 부문 인수, 우븐시티 착공 등과 함께 기대했던 올림픽에서 모빌리티를 자랑하고 싶었던 실패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